안녕하세요. 식물 부동액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추운 지역에 자라는 나무들은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것과 유사하게 활동력을 떨어뜨리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으로 겨울 추위에 적응했는데요. 햇빛은 줄어들고 땅이 꽁꽁 얼어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단풍나무나 참나무 같은 온대의 화렵수들은 잎이 얇아서 겨울을 버텨낼 수가 없어서요. 잎을 떨구는 건 일종의 자기 방어입니다. 잎을 떨궈내고 숨만 쉬면서 추운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다음 봄에 다시 부활할 준비를 합니다.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수분이 많아지면 얼어서 식물 조직이 터져버리고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물은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물을 줄이면서 잎에 있던 양분을 최대한 가지나 줄기로 옮겨서 저장한 다음에 잎을 떨어뜨립니다. 저장된 양분은 다음 봄이 오면 싹을 틔울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죠. 잎을 떨구는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건요. 눈이 내려서 잎이 쌓이면 나뭇가지는 그 무게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온대지방의 화렵수는 가을이면 잎을 떨구는 낙엽수가 대부분입니다. 침엽수는요, 바늘잎이 밀랍처럼 매끈하고 단단한데요. 토양 양분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장소에서 자라는 나무라서요. 한겨울을 충분히 버팁니다. 한대 지방에서 자라는 침엽수들은 눈 내리는 초기에 눈을 많이 미끄러뜨리고요. 나무 모양도 뾰족한 뿔 모양이라서요. 나무에 쌓일 눈무게를 최대한 줄입니다. 침엽수는요, 1년 내내 바늘잎을 달고 있긴 한데요. 한꺼번에 잎을 떨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잎을 떨구면서 새 잎이 돋습니다. 월동하는 식물은요, 잎에 다양한 부동 단백질을 갖고 있고요. 세포막 바깥에 얼음 결정이 생기지 못하게 하거나 결정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추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식물은 종류에 따라 추위 적응 방법을 달리합니다. 나무들은 혹독한 추위를 버티기 위해서 내부가 얼지 않도록 적응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강압성은 안 하더라도요, 아주 약하게만 숨을 쉬고 있어야 하니까요, 양분을 조금이라도 쓰긴 써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나무는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양분을 저장하고 봄이 되면 싹 터서 자랄 준비를 하는데요. 전분과 당으로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게 필수입니다. 낮이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나무들은 뿌리나 줄기에 수액을 당분 용액으로 남기면서요. 부동액으로 몸이 얼지 않도록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으로 만들었던 단당류였던 포도당을 목질부에 2당류, 3당류, 다당류 이런 여러 다당류로 축적합니다. 목질부는요. 나무에서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가 되는데요. 아주 단단해서요. 나무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도 합니다. 목질부에서 물의 이동은 뿌리로부터 물관을 타고 아래서 위쪽 방향으로 올리고요. 양분은 체관을 타고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당분을 목질부에 갖고 있으면요. 물보다 농도가 진해서 얼지 않고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습니다. 당도 높은 수액은 식물의 부동액인 거죠. 뿌리 역시 꽁꽁 얼은 땅속을 버텨야 하니까요.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게 됩니다. 뿌리에 비축하는 양분은 당 성분도 있지만요. 주로 전분입니다. 전분으로 저장하는 상태는요. 당에서 물이 빠져서 전분 분자에 더해지는 탈수 합성이거든요. 반대로 봄이 되면 전분은 물을 흡수해야 가수분해되면서 당화됩니다. 겨울이 끝나가면서 봄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는요. 전분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당으로 바뀌고요. 이 당분은 수액에 함유되어서 낮 동안에 줄기를 타고 올라오고요. 올라와서는 줄기를 차곡차곡 채우는데요. 가지 쪽으로도 수액을 채워 나갑니다. 수액에 들어있는 양분은 새싹이 돋고 잎이 자라날 때 쓰는 거죠. 따스해서 햇빛이 쬐는 낮이면 수액이 위로 상승하고요. 추운 밤이 되면 수액 상승이 멈추거나 느려집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나무든지 구멍을 뚫으면 수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풍 수액으로 만들어진 메이플 시럽은 유명하죠. 사탕단풍, 홍단풍, 흑단풍 이 세 종류의 단풍나무 목줄부 수액에서 얻은 시럽인데요. 단풍나무는
목질부의 당분뿐 아니라 많은 양을 전분으로 저장하고 뿌리에도 전분을 저장하는데요. 전분이 당분으로 당화되면서 줄기에 수액이 채워지는 시기에는 당분이 풍부한 수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탕 단풍은 당분 함량이 2~3% 정도로 높고요. 수액 양도 많아서 메이플 시럽이나 과립 형태의 설탕을 만들 수 있다고 하죠. 호도나무나 자작나무 또는 야자나무에서도 비슷한 시럽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분 함량이 1% 정도라고 합니다. 단풍나무 줄기에 구멍을 뚫고 수액을 받은 다음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키면 농축된 시럽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 그루당 20 내지 60리터의 수액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메이플 시럽은 북미 북동부에 살던 원주민들이 본인들의 양식으로 예전부터 생산했었다고 하는데요. 원주민들은 부러진 가지 끝에서 나오는 수액 고드름을 얻게 되면서 사탕 단풍 수액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단풍나무 농장에서 대량 생산합니다. 수령이 30~40년 된 것부터 수령이 100년까지 그런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한다고 하네요. 메이플 시럽은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규모로 생산되고 있는데요. 시럽을 생산하지 않고 고로쇠라고 부르는 수액을 채취합니다.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요. 잎이 가을에 누런색으로 변하는 나무입니다. 고로쇠 나무 역시 봄이 되어서 물을 흡수하면서 저장되었던 전분이 당분으로 분해되어 수액으로 올라오죠. 이른 봄이면 고로쇠 수액을 받아서 건강 수액으로 마시기도 하고 판매되기도 하는 거죠. 메이플 시럽과 벌꿀은 단맛은 내면서 설탕보다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칼로리는 벌꿀이 더 높고요. 단백질 성분이 더 있는 데 반해서 메이플 시럽은 지방 성분이 벌꿀보다는 좀 더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이플 시럽과 벌꿀은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미네랄 종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은 추위를 견디는 노하우를 쌓으면서 다양한 생존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낙엽 지기 전 근사한 단풍 구경도 할 수 있게 해준 데다가요. 시럽까지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보고 느끼고 맛보면서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게 됩니다.